8월 28일 마감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마지막에 코스피가 막판 스퍼트로 좀 힘을 내주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시장이 부진하다라는 시장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마감 상황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장 키워드, 오후장에서 좀 중심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갔던 섹터 위주인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를 앞두고 또 제약바이오 앞단에서 계속해서 훈풍 불어와 주고 있고요. 이어서 글로벌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합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AI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와 함께 3D 패키징 시장 성장에 대한 이 장비단의 수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소부장단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오후장에 한번 포착이 됐고요. 반도체단에 좀 빨간불이 들어와 주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에 주가 향방 짚어드리면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화장품 섹터, 일각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소식 나와주면서 APR 필두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확산되어 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과 또 APR과 같은 화장품 관련 sektor들의 종목들의 오름세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8거래일 연속 좀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0.02% 정말 약하지만 그래도 올라와 줬습니다. 2680선에서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코스피는 2689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0.32%, 오늘도 좀 코스닥에서는 내림세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한 시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 출발해서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장중에는 좀 하락폭이 짙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힘을 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0.02% 오름세 보이면서 2689.83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오늘 코스피 업종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두드러지기도 했고 하락 종목이 600개가 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 좀 외국인이 매수해 갔는지 코스피 시총 분위기는 어땠는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은 내내 좀 파란불이었습니다. 장 초반 정오회 브리핑 때 잠시 언급드렸다시피 장 초반에는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한 번 더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하락폭은 좀 짙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늘 코스닥에서 좀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상승불을 켜준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한 모습들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 0.32% 내림세 보이면서 762.50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좀 매도세 계속해서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의 매도세 자체가 그래도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4천억 원대 계속해서 팔아내다가 장 막판 가서는 3천억 원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거친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 사들이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아모레퍼시픽, HD현대일렉트릭, 또 LG생활건강과 크래프톤까지 아까 정오회 브리핑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마감에서는 또 확인이 됐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섹터에 좀 온기 돌아주면서 한 번 더 수급이 집중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단에 지속적으로 훈풍 불어와 주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으로 자리 옮겨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크윈과 같은 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수급 상황 한번 들어오는 모습 포착됐고요. 시즌과 HK이노엔 또 펩트론과 현대바이오까지 지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외국인과 기관은 바이오에 좀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 사들였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SK 하이닉스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삼성 SDI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으로 한 번 더 수급이 오후장 들어서 들어와 주기는 했습니다. 좀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으로 자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이 훈풍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유한양행 그 랭라자의 그 주역인 오스코텍 오늘 시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GI 이노베이션과 ABL 바이오, ST팜과 HK 이노엔까지 오늘 기관 역시나 바이오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가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마감이 돼서 좀 지수 상승에 견인해주는 듯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투톱 종목 오늘 시간에서 좀 힘내줬습니다. 삼성전자 0.79% 오름세 보이면서 76,400원에서 장 마쳤고요. SK 하이닉스 18만 닉스를 돌파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불 켜줬습니다. 79,30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 1%대 넘는 상승폭 그려내면서 99만 1,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시간에서 좀 강했습니다. 4% 넘는 상승폭 드디어 그려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26만 원을 목전 앞에 두고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부터 10위 종목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완성차 업체, 자동차 업체의 이슈 있어주면서 두 자동차 종목이 힘을 내줬습니다. 기아도 오늘 시장에서 2% 넘는 상승폭 그려내며 104,600원에서 종가 형성해줬고요. 셀트리온 역시 강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의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훈풍 불어오는 모습 포착됐으니까요. 셀트리온도 오늘 시장에서는 20만 1,5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최근에 좀 강했던 금융 관련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가다 못해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KB금융은 2% 넘게 빠졌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에서도 또 깊은 하락폭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네요. 3% 넘게 빠지면서 57,600원에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자리 옮겨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역력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와는 좀 반대로 코스닥이 좀 더 부진하기는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오늘 시장 좀 부진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과 HLB, 제약바이오 종목은 또 빨간불을 켜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 1%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31만 9천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HLB도 오늘 시장의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83,400원에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시장에서도 좀 약세 흐름 두드러졌고요. 엔캠도 오늘 하락폭 좀 짙었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18만 6,600원에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흐름도 살펴보시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는 좀 약한 모습 두드러졌습니다. 이제까지 매물 출회가 되는 걸까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주나 싶었는데요. 삼천당제약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빠지면서 15만 1,50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0.42% 빠졌습니다. 9만 5,200원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클래시스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깊은 하락폭 나타냅니다. 5% 빠지면서 5만 700원에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빨간불 켜준 종목이 있네요. 리노공업 4% 넘게 상승불 켜내면서 19만 9,4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집중브리핑으로 자리 옮겨보도록 하죠. 오늘 집중브리핑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랭라자의 FDA의 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제약사 역사 최초로 항암제 신약을 통과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한양행의 그 기술 이전을 받은 그 오스코텍이죠. 오스코텍에 대한 훈풍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관측이 확대되어 가면서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따라서 미국 하원은 9월에 생물보안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결 앞둔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는 CDMO 업체의 수혜를 어떻게까지 줄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ST팜을 필두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흐름, 또 섹터 내에서 어떤 온기가 돌아줄지 저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죠.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유한양행인데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에서도 20%대 급등 흐름 보이면서 13만 5,500원에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얀센의 랭라자 글로벌 개발과 판매에 대한 이 권리를 약 1조 6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최근에 FDA 승인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좀 엄청났고요. 향후에 대한 주가 모멘텀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여기까지 또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세계 폐암학회와 또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후에 예상 판매보다 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인가까지 실적에 대한 분위기까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주가 향방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주기도 했는데요. 5일선을 한 번 더 디뎌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줬었는데 FDA 승인에 대한 소식이 정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H1B도 그랬다시피요. 오늘 시장에서 유한양행 강하게 좀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20%대 급등 흐름 보였고요. 6월 12일 기준으로 73,500원이던 주가가 오늘 기점으로 8월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13만 5,500원에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대봉 LS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15,6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승 배경 함께 살펴보시죠. 왜 올랐나라고 보니까요. 세계 최초로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 개발하고 또 이를 상용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와 줬습니다.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해서 이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실적도 참 잘 받았는데요. 영업이익을 44억 기록해줬고 전년 동기 대비 1000%의 이 급격 성장한 실적에 따라서 실적과 또 이 현재 아이템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15,650원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정말로 온 것인지 또 하반기 금리 인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기다려봐야 할 소식들이 정말 많은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방향을 잡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투자 성공 준비,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 저희 오로라 투자자분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내일 정오의 브리핑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